고백신가 나라를 세워라. 이번에 할 게임은 이름하여 고백신가 나라를 세워라예요. 그럼 4개의 나라를 건국하는 게임이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다만 백성을 이롭게 하라 게임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신화를 알아본 후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보드게임에서는 신라, 가야의 건국 신화와 고구려를 크게 일으킨 광개토 대왕의 일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 먼저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져온 광개토 대왕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삼국 중 하나였던 신라는 한반도의 동쪽에 있던 12개의 작은 나라들 중 하나였어요. 이 작은 나라를 다스리던 6명의 촌장들은 어질고 훌륭한 임금이 나와서 백성들을 다스려주기를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남쪽 마을 나정 우물가에 번개불 같은 이상한 기운이 번쩍하고 비추더니 흰 말 한 마리가 자줏빛 알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 후 알이 깨지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지혜롭게 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비롭게 여긴 촌장들이 아이를 동천이라는 샘에 가서 목욕시키자 아이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6마을 촌장들은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아기가 나왔으니 성을 박씨라고 하고 세상을 밝게 다스리기를 빌며 이름을 혁거세라고 붙였어요. 이때 사양리에 있는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용이 닭의 부리를 한 여자아이를 낳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데려가 목욕시켰더니 보기 싫었던 부리가 떨어져 나가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에게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령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촌장들은 남산 서쪽에 궁전을 만들어 박혁거세와 아령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총명하고 바르게 자란 박혁거세는 13살이 되던 해에 아령과 결혼해서 신라를 건국했어요. 이제 금관 가야를 세운 김수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 남쪽 구지봉 근처에 아홉마을이 있었어요. 이때는 나라 이름도 없었고 왕도 없었기 때문에 아홉마을은 9명의 촌장들이 이끌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이 구지봉에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봉우리의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하라.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새 임금을 맞아 즐거워하는 것으로 알고 나타나리라.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소리에 따라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내려왔어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황금알 6개가 담겨 있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귀한 것이라는 걸 느낀 사람들은 하늘에 절을 올리고 상자를 마을 촌장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로부터 12일이 지나자
6개의 알에서 뛰어난 모습을 한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알에서 깨어난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뜻으로 이름을 수로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금관가야의 왕이 된 김수로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아이도 각각 5개의 가야를 세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김수로가 가야를 다스리던 어느 날, 타레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가야에 왔어요. 그리고는 수로 왕에게 변신술로 결투를 하자고 신청했어요. 수로 왕은 흔쾌히 응하며 변신술로 승패를 겨루기로 했어요. 먼저 타레가 자신있게 매로 변했어요. 여기에 맞서 수로 왕이 독수리로 변하자 타레는 다시 참새로 변했어요. 참새를 본 수로 왕이 아주 강한 매로 변신하자 겁을 먹은 타레가 본래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 수로 왕에게 엎드려서 항복하고는 자기의 나라로 도망갔어요. 이후 6개의 가야는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광개토대왕 때예요. 그래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서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었다는 의미로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어렸을 적에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자랐기에 역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었을까요? 우리 담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광개토대왕을 만나볼까요? 사내답고 씩씩했던 담덕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사냥을 즐겨 다녔어요. 어느 날인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담덕이 몰입꾼들과 산속을 다니며 사냥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두려웠던 몰입꾼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담덕이 용감히 나서서 화살을 쏘아 호랑이의 목덜미를 맞췄지만 호랑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성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담덕은 침착하게 화살을 쏘아 호랑이의 눈을 맞췄어요. 그제서야 멈칫한 호랑이가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담덕은 화살을 연이어 쏘아대며 호랑이를 뒤쫓았어요. 그러자 기운을 얻은 몰입꾼들도 호랑이를 쫓아 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호랑이가 죽고 사람들은 크게 기쁨의 환호를 질렀어요. 이처럼 담력이 세고 용감했던 담덕은 18세에 고구려의 왕이 되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보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북쪽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보드게임 1편과 2편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들과 광개토대왕을 만나봤어요. 늠름하고 씩씩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자부심이 쑥쑥 생겨나죠? 나라를 건국한 주인공들을 만나보니 어떤가요? 보드게임을 빨리 시작해보고 싶죠? 역사 속 주인공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면 생각날기에서 출간한 인물 한국사를 공부해보세요.